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6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간 경마가 이제 이번 주 포함해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8월 20일까지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서울 경마만 총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부경 제주 시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15개 경주 정말 풍족하게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야간 경마는 이제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거는 각 경마장별로 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요일 경마는 부경 제주, 토요일 경마 서울 제주, 1호 경마는 서울 부경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자, 이런 야간 경마가 다음 주 8월 11일부터 13일 그리고 그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야간 경마는 끝이 납니다. 8월 말부터는 주간 경마로 전환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시모공 경마TV 채널로 업로드를 합니다. 이미 토요일 경마 예상 방송을 업로드를 했는데, 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해 주셨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말씀 드립니다. 이제 뭐 저에 따른 목표, 올해 첫 번째 목표가 이제 구독자분들 1000분 목표였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시모공 경마 방송 채널을 운영을 했었죠. 자, 기존에 시모공 경마TV 쪽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방송을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은, 제가 업로드를 하는 시점부터 바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응원의 댓글 항상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모든 내용을 저는 환영을 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의 글이라든가 이런 조언이라든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1경주를 또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경주가 뭐냐면, 제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딱 세게 본 맛필 또는 강하게 본 맛필이 있는데 비인기마로 전략이 되고 또 저평가를 받는 그런 맛필들, 자, 이런 경주는 저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석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강공략으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1경주는 제가 오늘 강공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 1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5경주는 오전장의 유일한 A급입니다. 5경주, 그리고 7경주, 9경주, 후반에는 12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13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의 메인은 13경주, 마지막 A급은 15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1경주, 5경주 A급, 7경주, 9경주, 12경주, 13경주 메인, 15경주 A급까지 자신있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먼저 이 경주는 루키 원경주입니다.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요. 불과 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루키 원경주가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빡셌습니다. 그야말로 능력 있는 마필들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비교 자체가 정말 어려웠는데, 현 시점에서는 능력 있는 맛빌들은 거의 다 데뷔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는 2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현재 8월 초에 기점을 놓고 봤을 때는 불안한 인기 맛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필히 주목할 맛빌들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1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믿을 수 있는 맛빌입니다. 4번 올해 다함께입니다. 자, 이 맛빌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직전에 이 편성 자체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옥천 스나이퍼, 지구라트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맛빌 타임을 놓고 보시면 직전에 SNF 타임이 13초 9였죠. 절대 느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반에 GNF 타임이 12초 6, 12초대입니다. 그리고 3령 타임이 37초, 주로는 양호한 주로였습니다. 엄청나게 기록이 빨랐죠. 그러면 직전에 오래 담게는 마필이 출발도 느리지 않았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뒤에 있었느냐? 게이트였습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대 마필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기 올해다 함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자, 이게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아닙니다. 예측건데 인기순위 한 3위에서 5위 정도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1경주. 그래서 제가 첫 경주긴 합니다만 자신감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4번 올해다 함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가 좋습니다. 4번은 믿고 가지만은 2위권에서도 저는 주목할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주목할 복병 마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마필과 인기가 좀 양분이 되는 마필 말이 6번 골든라인인데,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저는 뒷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골든라인을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 능검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뷔전을 치기 전에 작성된 그런 내용이었죠. 제가 작성을 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면, 초반에 순발력 스피드는 좋다. 아직은 힘에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기습 정도는 가능하다. 딱 이 마필이 데뷔전에 성적을 놓고 보면 인기순위 7위였죠. 거의 8두의 마필이 나오는데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고요. 그리고 3등을 했습니다. 딱 제가 예측했던 그 정도의 성적을 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뒷심이 이 마필은 밀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직전에 5줄였죠. 앞선에 올해도 함께하는 마필은 양호한 줄이었는데 종반의 타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6번 골든라인의 그런 뒷심의 완성도는 좀 많이 떨어진다. 불안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환수가 된다면 4번, 6번 조합은 받치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강축으로 이 마필이 팔리는 경우에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6번 마필. 자, 그러면 노림수의 마필 필이 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7번 베스트 트루입니다. 정말 이 마필은 만약에 4번 마필이 이번에 출전 안 했다면 7번은 좀 과감하게 놓고 가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중임사 기록 의미 없죠. 간단하게 이 마필 보면 어떤 마필이냐면, 베스토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빠르진 않습니다. 이 마필이 원체 순발력은 빠르지가 않지만은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반에 스타트가 좀 느리더라도 1000m 레이스를 할지라도 이 마필이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선에 붙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 마필이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뒷심의 완성도가.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 마필이 이번 주에 출발 연습까지 김용공 기수가 딱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강공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마필이 강공을 했을 때는 충분히 입상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경쟁으로 봤을 때는 4번, 7번을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쟁입니다. 어차피 뭐 7번 마필이 비인기 마필을 해가지고 저는 이건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습니다. 인기순위 의미 없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4번과 7번 마필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염두에 둡니다.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버틸 여지가 있는 마필들은 바로 8번 미라클 한강, 그리고 11번 모닝볼드, 10번 서울 최강자, 이 3두의 마필인데, 이 모닝볼드는 제가 데뷔전 때 강공야로 적중했던 경기였죠. 환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이 마필이 안토니오 기수 교체됐고요. 아무래도 김태희 기수보다는 안토니오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 이 마필은 절대 저평가수는 없고요. 여기에 또 한 대의 마필 바로 10번입니다. 이 서울 최강자도 아직은 입사인 경험이 없습니다만 이 마필이 GM사 때 보여줬던 건음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았었고요. 저는 이 마필의 능력 또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33조 마방의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던 기수가 되어 있죠. 불과 최근에 모닝볼드에 기승했던 기수였죠. 그러면 이런 연대를 놓고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10번, 11번 2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강공입니다. 그리고 2뒤의 마필 만약에 강공을 펼친다라면 입상도전이 가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뒤의 마필은 필히 안고가 줘야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마의 의심이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올해다 함께 4번을 강축을 해서 저희 땀 누림수는 7번입니다. 베스트로 4번 축의 7번 한방을 강하게 인정하고요. 안고 갈 마필은 8번, 11번, 10번 3대 마필을 필히 안고가 줘야 됩니다. 6번 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 자,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거의 1위 마필인데 저는 상당히 저평을 하고요. 만약 환수가 되면 뭐 4번, 6번 조합은 본전 정도로 받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4번 올해 다 함께 7번 베스토르 1경주의 강공략 다 오픈했습니다. 4번, 7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10번, 11번 이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의 강공략 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 경주는 잘 안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딱 저는 한방 공략에 정말 유력하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제 2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 한방 공략을 들어감에 있어서 또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최대한 압축을 하는데 이외의 마필 중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제가 2대의 마필 좀 강하게 누리고요. 그리고 또 2대의 마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기를 모기는 마필이 말이 4번인데 위너제린 물론 이제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죠. 저는 아예 이 마필이 안 된다고 안 보지만은 약점이 있습니다. 위너제린 같은 경우에는 기댐의 악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직전에도 이게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약편성이었죠. 근데 위너제린 같은 경우가 종반의 타임을 놓고 보면 다습주를 감안해 봤을 때는 뒷심의 완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기댐의 그런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더라도 4번 마필을 강하게 믿고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뒤로 돌리고요. 안고 갈 예정이 있다. 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는 인정이 되지만은 강하게 믿고 갈 정도의 충마로서는 메리트는 크진 않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4번입니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이 2뒤의 마필인데 먼저 말이 7번 테스타블로. 이 마필이 직전에 3전자 만의 첫 번째 준우승이었죠. 이때 당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와 이 마필이 선행 1번대의 모습은 아니었죠. 선입전개로서 종반의 뒷심에서도 우위를 점했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김윤종 기수와 호흡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더라도 양호 한주로의 SNF 타임 14초 플랫, 삼릉 타임, 그러니까 지원F 타임이 13초 7, 뒷심이 있었죠. 삼릉 타임도 38초대 끈끈한 뒷심을 보여준 바 있었고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7번 마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한 방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키를 쥐는 마필 말이 9번입니다. 문학센츄런. 결론적으로 이 문학센츄런은 기본기는 좋지만은 그동안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뒷심에서 약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좋고요.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뒷심발이 약점 보였던 마필. 그런데 직전 경기의 문학센츄런의 뒷심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향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뒷심이 엄청나게 보강이 됐고 앞선의 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선행 가능성까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문학센츄런의 선행을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선입전개를 펼치더라도 이 마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함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7조 마방 그리고 50조 마방 같이 추천했을 때 같이 동반 입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거는 뭐 같이 추천했다 그러면 뭐 이거 그냥 한 방 아니겠냐 이런 게 아니라 마필의 능력이 일단은 첫 번째로 뒷받침이 되고요. 두 번째는 7번 마필과 9번 마필의 이런 연대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자 이거는 한방 공략에 강하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마필의 능력 연대. 자, 공교롭게도 이 테스타블러나 마필이 직전에 준우승 했었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테스타블루란 마필이 직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백두머쟁이었고 이 마필이 소속조가 50조의 박재호 조교사였습니다. 희한하죠? 50조 마방의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27조 마방의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경쟁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경주를 왜 한방공략 가능하냐, 마필의 능력 27조 50조 동반 강공이 기대가 되고 동반 입상이 상당히 유력한 그런 경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대 마필 이번 경주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2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번 마필 안고 할 여지가 있고요. 근데 복병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정도가 되는데 이 미스터 스타 이 마필은 여러분들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40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1년에 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스타 이 GM사를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약간의 게이트 고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늦발이죠. 출발과 동시에 거의 게이트 안에 갇히면서 늦게 출발했던 모습이었는데 종반에 걸으면 엄청나게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기존의 출발에 약점이 있었던 마필이냐?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주행사를 받았을 때 이 마필이 스타트가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1번 마필이 늦발만 안 한다면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미스터 스타입니다. 자, 2회 마필은 제가 볼 때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능력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좀 감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목할 마필 7번 테스타블루 그리고 9번 문학센츄럴 7번 9번을 한방 자신있게 보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4번 위너제리 그리고 1번 미스터 스타입니다. 아무래도 축은 제가 볼 때는 7번이 좀 더 유력합니다. 7번 마필 7번을 강하게 믿고요. 한방은 7번 9번입니다. 7번 9번 그리고 2위권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마필 4번과 1번을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 경주 간명하지만 제가 볼 때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되고요. 이 경주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안말간의 경쟁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3경주는 정말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항상 이게 편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6등급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단 한 두도 없습니다. 이제 뭐 주요 인기 마필들은 뭐 7번 세상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7번 세상 앞으로 그리고 9번 마필 슛업 스파클 세상 앞으로 슛업 스파클 그리고 11번 클래스 이막 뭐 이런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 3번 라운 점프 뭐 이런 마필들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어떤 마필 하나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단 한 두도 없습니다. 게이트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 라운 점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입사인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불량줄에서 이 마필이 중반에 그냥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초반에 약점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죠. 소위 말해서 이제 언제 올라올까 기다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뭐 중반에 압도적으로 추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기승기수가 이상규 기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인격으로 이상규 기수를 평가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타죠. 정말 열심히 타고 신인 기수 치고는 나름대로는 적응력을 쌓고 있는 과정인데 성적이 이렇게 썩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마필의 능력조차도 그렇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인기 마필만 함께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7번 세상 앞으로 저는 이 7번 마필은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할 때 또는 데뷔 전 때 주행사 때 출발이 이 마필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은 뒷심의 완성도는 분명히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데뷔 전 때도 이 마필은 뒷심에 여러 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전에 앞선에 딱 붙으니까 또 뒷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출발이 좋지가 않았던 마필인데 직전에 보니까는 스타트가 된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직전의 내용을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에 붙은 만큼 이 마필이 뒷심이 썩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뒷심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훈련 강도가 현격히 약해졌죠. 스포 3바퀴를 돌렸던 마필인데 스포 1바퀴도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불안 요소를 꼽을 수 있는 마필. 8번 마필도 현재 나름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뭐 능력은 없고요. 9번 마필, 최근에 이 마필은 다습주로 불량주로 다습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로상에 이점이 있었지만은 뒷심의 여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슛업 스파크라는 마필이 앞선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마필도 뒷심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훈련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뒷심 보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9번 마필. 자, 마지막 이제 외곽에도 말해 11번 클래스 이망 56주의 공백기가 있죠. 물론 이제 GM 사태그럼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끈끈하게 버티는 거리였는데 과연 거의 뭐 1년여 만에 나오는 마필이 그것도 외곽 게이트에서 1200 선행 버티기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능성만 보고 이번 경주는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주요 인기 마필들의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저는 제가 공략을 하더라도 이런 경주에서 인기 마필 위주의 공략을 한다? 저는 이번 경주 포기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병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복병 마필도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마리. 이거는 제가 무모한 게 아니라 그나마 가능성에 둘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대승가운. 여러분께 제가 설명 들어보면 자, 물론 이제 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이 6세 앞말입니다. 그리고 26번의 실전 경험이 있는데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와, 어떻게 저런 마필을 설명할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승가운은 최근에 1300, 1400, 1300을 뛰었던 마필이죠. 근데 이전에 이 마필이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1200을 거의 1분 16초대, 그리고 지난해 8월달에는 1분 14초대, 그리고 11월달에는 정상적인 주로에서 1분 16초대, 이 정도의 기록을 띄었던 마필입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이때 당시에 경주력이 발휘가 된다라면은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편성 놓고 본다면.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대승가운 같은 경우에는 1300, 1400을 추입이건 선입이건 선입이건 선행이건 추입이건 간에 1300, 1400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은 1200 거리는 이 마필이 나름대로는 경쟁력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33조 마방의 서인석 조교사. 이 마방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약한 레이스, 엄청난 혼전, 이런 경주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마방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푸르칸 기수가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에 있는 그러니까 활동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수인데 제가 볼 때는 스타트 능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주마의 스타트도 중요하지만은 기승 기수도 스타트 능력이 좋은 기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푸르칸 기수가 스타트 능력이 나쁘진 않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대승가운의 마필이 이전의 경주력을 100%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200은 강점이 있다. 나름대로서는 베스트를 끊었을 때 1200을 정상적인 주로로 감안하더라도 1분 16초 때는 끊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리고 게이트 2점에 스타트 능력이 나쁘지 않은 푸르칸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 그나마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대승가운. 전혀 여러분들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대승가운의 마필에 확신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주요 인기 마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정말 볼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 함께 설명드리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안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대 이런 경주는 인기마 적중을 하더라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중을 해도 좀 더 확신 있게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긴가민가 해서 적중하면은 의미 없겠죠. 아니면은 쉬는 게 낫습니다. 그나마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1번 대승가운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1번 이번 경주는 최고의 복병 마필이자 노림수의 이유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어차피 뭐 1번을 추구했을 때는 정말 쉽게 주요 인기 마필들을 다 안고 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제가 좀 더 힘을 실어드린다면은 7번, 9번, 11번이 그나마 좀 더 능력에서는 앞서 있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 1번 대승가온을 주목을 하시면서 3경주를 임해보시 바랍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편성 놓고 봤을 때 이 경주는 정말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몇 사이즈 좀 위에 있다, 또는 한 사이즈 위의 마필들이다,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는 이 경주는 정말 인기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믿음이 떨어진다,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상대 마필이 그나마 비인기 마필 또는 비능력만 할지라도 그 마필들과 비교해봐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편성을 보는 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3경주는 절대적으로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1번 대승가온이라는 마필이 그나마 변수의 가능성에 중심에 둘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아닐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3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 4경주 역시 상당히 혼전입니다. 근데 혼전인데 이 경주 같은 경우는 3경주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3경주는 능력이 없는 마필 간의 혼전이고요. 4경주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6등급에서는 편성만 만든다면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 간의 능력 차가 크지가 않다는 점. 이 점이 일단은 변수입니다. 이 경주가. 먼저 살펴볼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바로 2번 위너 드래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2번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1위의 마필인데, 이 마필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거는 좀 쉽게 들어갑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위너 드래곤의 능력을 여전히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의 영상만 보시면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이게 영상만 볼 게 아니라 직전에 6월 11일이었죠. 1200m 레이스. 이때 기록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당일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절대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위너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경주를 놓고 보더라도 초반에 붙으면 붙는 만큼 이 마필이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참고 와줘야 되는데 참고 오더라도 말씀드렸죠. 직전에 걸음이 좋은 듯 보였지만은 기록이 빠른 기록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2번 마필이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이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저는 2번 마필에 강력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러면 주요 마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거는 동등하네요. 바로 이 4번 담쟁이 아르고, 그리고 5번 마구마, 외곽에는 11번 벨비티, 이 3뒤의 마필. 그러니까는 4번, 5번, 11번 이 마필들의 능력이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기복을 보이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이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타임을 놓고 봐도 그렇고요. 거의 한 1200을 정상적인 주로로 놓고 봤을 때 1분 16초 중반 이 정도의 타임을 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그런데 그 어떤 마필 하나 상대를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능력상. 근데 이 시점에서 이번 경기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최근의 경주력이 가장 좋은 마필을 꼽는다라면은 11번 벨비트라는 마필입니다. 벨비티.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이제 3번의 경주를 치렀죠. 점차적으로 저는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적응력을 쌓으면서 직전에도 이 마필의 종말의 타임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위너드래곤 마필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최종 기록은 이 마필이 늦지만은 위너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추임력을 발휘했었죠. 5주로였습니다. GNF 타임이 13초 1, 3롱 타임이 37초 5였죠. 외곽에 있는 벨비티 같은 경우에는 GNF 타임이 13초 1, 동일합니다. 3롱 타임은 38초대로 조금은 밀리긴 합니다만 이때는 양호한 줄이었죠. 그래서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 벨비트라는 마필의 능력이 2번 마필과 견줘봐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4번 마필 담쟁이 아르고,
마구마 11번 마필과 능력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대의 마필 중에 최근에 그나마 성장세라든가 걸음이 가장 좋은 마필은 바로 11번 베비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11번 베비티라는 마필을 인정을 합니다. 11번 마필 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주고요. 여기에 일단은 복병 마필을 한두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바로 이 호명 에이스란 마필입니다. 호명 에이스. 자, 물론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뭐 확신이 있으면 이번 경주 강공량 들어갔겠죠. 근데 확신은 없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명 에이스 같은 경우가 분명히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은데 데뷔전 때는 이 마필이 출발과 동시에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복병 마필이고 환수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이해를 한번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과정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데뷔전 때 호명 에이스 같은 경우는 11번 게이트였고요. 최외곽 게이트였죠. 이 마필입니다.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은 안 그래도 외곽 게이트로 좀 많이 밀렸는데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뒤에서 출발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이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스타트 발휘에 강점이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로 보시면은 또 이 마필이 약간의 늦발기미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7번 게이트였습니다. 역시 기승기수는 김태훈 기수였고요. 7번 게이트 보시면 참 운이 좀 안 좋죠. 데뷔전 때는 출발과 동시에 옆에 마필에 약간의 좀 방해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행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또 착지불량입니다. 착지불량을 하면서 이 마필이 약간의 늦발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또 늦게 출발. 자, 그러면 이 호명 에이스라는 마필이 아예 능력이 없다라면 제가 여러분께 언급도 안 드리는데 저는 GM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 마필이 데뷔와 동시에 무조건 입성이다 라고 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순발력 준수하고 빠르고 뒷심도 끈끈하게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염두에 뒀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데뷔전 때 직전 경주의 출발 과정에서 이 마필은 단 한 번의 보유한 능력의 100%가 발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 경주는 제가 2번 위너 드래건, 4번, 5번, 11번의 능력 평가는 이미 끝났는데 유일하게 6번 마필, 이 마필이 그나마 아직은 더 보여줄 거리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6번 마필은 여러분들께서도 필히 안고 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환수가 되기 때문에 한두의 마필 더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마필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8번 포에스라 마필이 인기 마필이죠. 물론 이제 이 마필도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8번 마필. 그래서 저는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마필은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충마로서는 리스크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의 기록이 이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었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앞선에 붙는 만큼 쓰는 마필이고 결국에는 따라가다 종말에 힘을 써야 되는데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인기순위 1위 마필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담징이 안오고 5번 마구마 11번 벨비티 3대의 마필의 능력이 없슷한데 그 중에서도 최근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저는 11번을 가장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여기에 복병 마필 6번 호명 에이스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4번 5번 2번 여기에 6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4경주는 상당히 혼전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번 마필이 그냥 쉽게 보시면은 기록도 빠르고 직전에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팔리겠지만은 정작 내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마필은 11번 벨비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말 6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오전장의 유일한
A급입니다. A급. 저는 여러분께 환수는 물론 이제 제가 선호하는 그런 노림수의 강공략 경주 또는 A급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환수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경주를 저는 웬만하면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경주를 또 선호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남들이 보기 어려운 복병 마필을 노림수를 가졌을 때 그럴 때 좀 더 강하게 힘을 실어 드리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한 거지만 적중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적중하느냐. 자, 이 5경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환수적인 측면에서 의미 부여를 둘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적중입니다. 근데 그 적중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확신을 심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전장의 A급으로 5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깜짝 놀란 게 물론 이제 현장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인기 순위를 보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몰라서 보는 건 아닙니다. 전 나름대로는 다 분석도 하고 이번 경기에 어떤 마필이 인기 마필인지 다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마만 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타 예상지 뭐 여러 예상지가 있죠. 종합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딱 놓고 보면은 대략적인 이게 현장의 판도 흐름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좀 많이 팔리고 대략적인 환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기 순위를 보는데, 자,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8번 퍼플이 신화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10번 버터케라는 마필보다는 많이 팔립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잽도 안 됩니다. 8번 마필이 10번 마필한테 잽도 안 됩니다. 저는 8번 마필을 이거 안고 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딱 보니까는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현재 여러 예상지를 한번 종합해 본 결과 8번 인기순위 1위인데, 자, 그럼 보시면은 이 퍼플 K 같은 경우가 직전에 양호한 주류였죠. 물론 거의 정상적인 주류였기 때문에 기록이 빠를 수는 없겠지만, 자, 이 편성 엄청 약했습니다. 이 제축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3위를 차지할 정도라면은 정말 약편성이었고요. 간신히 준우승을 했고, 그리고 보니까는 지원 F타임이 14초 1. 초반에 힘을 썼더라도 너무 늦은 기록이었죠. 3런 타임이 40초 2. 상당히 늦은 기록입니다. 이 기록 자체가 그 전 경주 5주로에 기록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의 기록이. 그래서 이 퍼플 신화 딱 인기순위 1위가 되는 순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강공량이다. 그것도 A급이다. 그 이면에는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10번 버터케입니다. 자, 여러분들 버터케 같은 경우는 왜 이 마필이 재검을 받았냐면은 기대매 악벽 때문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 직전에 딱 보시면은, 자,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또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죠. 원더풀 남촌을 축으로 해서 그때 1경주를 강공략으로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한골화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당시 경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터케. 저는 당시에도 버터케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렸고요. 엄청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6등급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마필이 아니고요. 직전에 한번 보시면은 3번 게이트였습니다. 당시에 이용호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마필이 엄청난 기대미라든가 거리 손실 그런 전개를 펼쳤습니다. 거의 꼴찌로 따라가죠. 빨간색 모자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단거리에서 1300m 레이스, 아마 하이 등급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격차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4코너 돌 때까지 완벽한 꼴찌에다가 그것도 최외곽 전개로 거리 손실이 엄청 났습니다. 여기 또 기대는 악벽까지 보였죠. 그냥 일정 부분 직진성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는 악벽까지 보이면서, 자, 이 마필이 여기까지 올라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탄력이 안 보이죠. 현재까지는 안 보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외곽에서 날라 들어옵니다. 100m 남겨둔 시점에서 딱 보이는 마필이 3번 마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9번 마필 잡히는 줄 알았는데 거의 들어오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 마필이 기대는 압벽을 보이고 또는 최후미권에서 늦추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마필이 출발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번 경주의 거리는 14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뭐 10번 버터케이 같은 경우에는 8번 마필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격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버터케이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 1400m 레이스 강력한 축이고요. 제가 이거는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게 단순하게 충마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2위권에서도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치는 1번 금화스테디라는 마필. 자 물론 이번 경주가 거리 부담이 좀 있고요. 직전에 7월 2일이었죠. 이때 주로는 엄청나게 가벼웠지만은 이 마필이 직전에 편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선입전개 이번 경주 편속 놓고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선행전개 기대가 되는데 최적의 선입전개만 펼치더라도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왜? 이미 중임사 때 이 마필은 그에 따른 잠재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저에 따른 능력평가는 점수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은 필히 주목을 하고요. 두 번째는 6번 콜리타스. 자, 이 콜리타스도 외곽에 있는 버터케이 못지않게 직전에 전개가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을 보여줬죠. 양호한 줄에서 이 마필이 줬던 종반의 GNF 타임 그리고 3랑 타임은 엄청났습니다. 마찬가지로 1400m 레이스라면 이 마필 또한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다. 주목하고요. 뭐 6번 마필과 8번 마필의 비교도 제가 볼 때는 6번이 훨씬 더 세다 인정합니다. 6번 마필.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11번 하트 시그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여력이 상당히 좋았죠. 초반에 거리차가 좀 관건일 수는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1400m 레이스라면 이 마필 또한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5경주는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과연 이 8번 마필이 인기순위 1위일까? 저는 잘하면은 그냥 안고 가는 정도? 소위 말해서 방어 정도로만 인정을 합니다. 이 마필. 자,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 충만은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승까지 유력하게 봅니다. 버터케이를 주목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1번, 11번을 저는 우선적으로 3대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유일한 A급 10번을 기본이 추구로 해서 6번, 1번, 11번입니다. 저는 오전장 A급 5경주를 자신있게 준비하겠고요. 저는 5경주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인기마 간의 접전이고요. 나름대로는 이제 5등급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기 마필 중에서 이제 핸디캡 경주로 인해 가지고 좀 불안한 인기 마필 좀 눈에 띄고요. 당연하게 불안하다면은 뒤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2회 마필과의 능력차는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경주로 봤을 때 인기마 간의 접전임을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6경주.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먼저 4대의 마필입니다. 바로 3번 세네칸, 4번 KN 골든킹, 그리고 5번 금빛천하, 6번 피어리스. 이렇게 4대의 마필이 현재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4대의 마필. 가장 센 마필은 바로 4번입니다. KN 골든킹. 제가 인정하는 이번에 나온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인데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제가 뒤로 돌리고 돌아갑니다. 왜? 부담 중량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상대 마필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 좀 쉽지 않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KN 골드킹 같은 경우가 이제 57kg를 짊어졌죠. 이거는 마필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편성도 그야말로 뭐 약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KN 골드킹 그런 사이즈라면은 충분히 입상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직전에 입상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 57,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뭐 그 전경주까지만 해도 55kg를 짊어지고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 또 한 번에 57kg면은 저는 쉽진 않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금빛천하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금빛천하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의 첫 번째 준우승이었는데 앞선의 경주도 이게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상에는 실패했을 뿐이지 내용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55.5kg의 부담 중량, 게다가 이마필이 보여줬던 그런 선입력, 그러니까는 스피드라든가 종반의 뒷심을 감안해 봤을 때 1300m 여권에서는 최상의 능력 발휘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입니다. 금빛천하. 저는 가장 유력하게 인정합니다. 5번 마필. 6번 피어리스도 이번 경기는 필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에 피어리스도 4월 달에는 편성이 강했던 레이스였고 5월 20일도 마찬가지였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조금은 편성이 약해지니까는 준우 손했는데 뭐 이번 경주 정도의 편성에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필히 안고 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세네칸. 자, 이 세네칸도 약간의 부침은 좀 있었지만은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대비해서는 경주 내용이 가장 좋았었고 직전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원래 뛸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적응력이라든가 호전세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마필 또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자, 그럼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1번 마에스트로 정도가 종반에 올라올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기본 이 사이즈는 조금은 약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이 6경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능력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들이 과연 어떤 마필이 능력 마필일까? 또한 능력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마필을 좀 더 세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 2회 마필들은 경쟁력이 떨어지죠. 왜? 소위 말해서 능력에서 안 되는 마필들입니다. 2회 마필들. 6경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세기는 4번 마필이 가장 셉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57km면은 이거는 쉽지는 않다. 방어로 돌립니다. 4번 마필. 4번은 방어로 돌린다. 그리고 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5번. 금빛 천하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피어리스, 3번 세네칸을 강하게 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킹, 골든킹, 그리고 1번 마에스트로. 이 마필들은 환수가 되면 방어 정도로만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기본적으로 5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3번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자, 6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약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주 역시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7경주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 키를 짓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1번 원더풀 섀도우, 외곽에는 10번 마필 마이센터. 저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근데 이 대의 마필을 저는 충마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 대의 마필.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원더풀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마필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모든 경주마가 모래를 맞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주요 마필들은 모래 반응에 민감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이 원더풀 섀도우라는 마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마필은 선행은 무조건 나서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부가 없습니다. 모래를 맞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보유한 능력에 100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름대로 빠르고요. 1번 게이트의 이점에 다비드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본다면 이 여건은 최적의 여건입니다. 중요한 거는 원더풀 섀도우 마필이 게이트 이점이 있죠. 그런데 바로 2번 게이트에 있는 그린 비바체라는 마필, 제가 이 마필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전개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린 비바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1200을 버틸 수 있는 뒷심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5등급이죠. 5등급에서 1200m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일단은 선행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경주에서 제가 볼 때는 그린 비바체라는 마필이 절대 1번 마필보다 느리지가 않습니다. 만에 하나 2번 마필이 제 예측대로 선행을 만약에 받고요. 그리고 1번 마필이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1번 모래 받는 거 싫어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 마필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로 구분하면. 그래서 저는 1번 마필은 충마로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곽에도 말해 10번 마필인데 데뷔하러 이제 두 번의 경주를 치렀고요. 데뷔전 때 3등, 직전에 우승이었는데, 자, 이 마이센터라는 마필도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직전에 선행 전개가 아니라 선임력을 우승하게 됐습니다만 직전의 편성은 6등급에서도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직전의 편성 자체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외곽으로 많이 밀렸고요. 게다가 5등급 승급전에 54kg의 부담 중에 제가 볼 때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이센터는 마필이 기본기는 좋지만은 6등급 경주에서 그것도 강한 편성에서 이 마필을 상대를 압도하면서 이기고 올라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외곽으로 밀렸고 승급전에 오이사키를 부담이 놓고 본다면 이 부분 또한 유리할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10번 마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히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공략으로 노리는 이유가 이 마필의 강력한 믿음입니다. 바로 아치 메모리입니다. 아치 메모리. 그러면 이제 아치 메모리 마필의 특징을 한번 놓고 보시면 아치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선입력, 그러니까는 스타트가 이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행, 선입, 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긴 한데 초반에 아주 느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5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의 구간별 타임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침 메모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직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전의 편성은 5등급에서는 상당히 강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1번 마필, 10번 마필, 강력한 인기를 볼 수 있는 ED의 마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 측의 2번 마필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불리하다. 그러면은 앞선의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성이라면 아침 메모리에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의 퍼포먼스라면 또는 뒷심의 경쟁이라면은 이 마필이 무조건 이번 경주는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바로 7번 아치 메모리입니다. 자, 이외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는 말이 11번 마필, 뭐 에이펙스 정도, 뭐 안고 갈 예정이 있겠죠. 근데 에이펙스도 5월 20일 날 그러니까 10마신을 이겼는데 이때 편성이 그렇게 강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던 모습이었고요. 딱 이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는 1번과 10번의 전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 마필들이 과연 불리한 전개를 극복하고 종반의 힘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좀 더 쉽게 7번 마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저로서는 판단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1번이 좀 불안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7위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7번 아치 메모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1번, 11번입니다. 강공략 7번을 축으로 10번, 1번, 11번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7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제가 한번 이번 경주는 좀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8경주. 자,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런 특징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번 비교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고요. 먼저 말이 1번 시대의 명작. 시대의 명작이 지난 6월 25일이었죠. 이때 6등급 약편성이었습니다. 최종 기록이 1분 22초 9였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미스터 퀄리티라는 마필이 직전에 6월 25일이었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경주의 시대의 명작이었고 5경주의 미스터 퀄리티였습니다. 근데 이때 기록이 미스터 퀄리티는 5등급 강편성에서 1분 22초 5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위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1분 22초 9 약편성 6등급에 이 마필은 5등급의 강편성의 1분 22초.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번보다는 8번의 기록이 좋았다. 8번 마필 여러분도 한번 메모를 한번 해두시고요. 8번 마필. 자, 여기에 4번, 6번, 7번, 9번이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게 4번 마필 6월 25일. 자, 이게 공교롭게도 다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앞선의 6월 25일 같은 날이었죠. 근데 이 마필들은 1200m 레이스 기록 4번 마필은 1분 15초 1, 6번 천은총은 1분 15초 6, 7번 썬더브라보는 1분 15초 6,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컴플리트 스텝은 6등급 약편수의 마필은 1분 16초 4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어떤 등식이 되냐면은 9번 마필보다는 7번, 6번이 1분 15초 6으로 기록이 똑같죠. 이대의 마필 능력이 비슷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 마필도보다 센 마필이 4번, 슈프림 스타र 마필이 1분 15초 1이었습니다. 딱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현재 보시면은 1번, 9번, 4번이 인기로 모으는데 1번 마필은 8번 마필한테도 기록이 안 되고요. 9번 마필은 7번, 6번, 4번한테도 안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9번을 이번 경주에 과연 세게 인정하는 게 맞느냐?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9번 마필도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의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그래서 이런 능력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8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더욱더 센 마필은 4번 슈프림 스타입니다.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7번 썬더 브라보, 6번 천은총, 그 다음에는 9번 마필, 뭐 1번 마필, 이런 정도의 마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번보다는 8번이 세다, 기록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9번 마필보다는 7번, 6번이 동일하지만 좀 세고요. 이 마필도보다는 4번이 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7번, 6번, 저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이 다 고만고만해 보이죠. 그러니까는 꾸준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승급하는 마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주를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니까는 4번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일단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8번, 7번, 6번인데 여기에 유일한 복병 마필을 꼽는다라면은 저는 뭐 1번, 9번은 경쟁력이 없다 보고요. 바로 5번 PNS 터킹입니다. PNS 터킹. 자, 이 마필이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간신히 GM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딱 커트라인에 1분 06초 플랫의 기록이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모습을 놓고 보면은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PNS 터킹 같은 경우가 만약에 GM사 때 또는 실전에서 이 마필이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걸음이 나올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종반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 마필은 분명히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기 이후에 마필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된 걸음이었습니다. PNS 터킹. 그래서 이 마필이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고 5번 마필까지만 안고 간다면 이번 경주는 간명하지만은 임팩트 있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 슈프림 스타र 마필을 가장 강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8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7번 썬더 브라보, 6번 천은총, 그 다음에 복병은 5번 PNS 터킹. 요 마필까지는 안고 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는 너무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능력 평가는 이렇게 되고 현장의 활기도와 마필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4번 슈프림 스타를 가장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8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약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 9경주를 네 번째 강공약으로 준비한 이유가 정확하게 딱 3두의 마필을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3두의 마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3두의 마필.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가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이 많고요. 또한 승급전에 많은 마필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본이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에서는 제가 좀 강점을 낼 수 있는 경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매주 경주마의 능력 평가에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경주에서 저에 따른 내공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통틀어서 4등급에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글로벌 매직. 뭐 이 마필은 이미 앞선의 4등급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검증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에는 축전 취소였죠. 그러면서 이제 11조 만에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 마필은 강하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왜? 4등급에서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 그런데 유축컨대 지난 5월 24일 날 파인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5월달 이후에는 이 마필이 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한 장추열 기수는 10조 마방에 기승을 했을 때 강공은 필연인 기수고 글로벌 매직가의 그 호흡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입상인 경험이 있죠. 저는 이 마필 능력을 믿고 갑니다. 1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다수의 승급전이 많은 마필들이 있는데 뭐 3번 마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6번 마필 외곽에는 11번 헤이큐피드 다 승급전인데 이 중에서도 1위의 마필 바로 11번 마필과 6번입니다. 이 아침 동자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이거는 제가 이때 이 마필을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지만 추월되면서 정말 가슴을 좀 졸였는데 이 마필이 그래도 올라옵니다. 걸음 자체가 그러니까는 직전에 절대 편한 정리는 아니었고요. 이 영상으로 보시기 전에 이미 아침 동자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주행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재검이었죠. 주행불량 때문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원래 주행불량기에 그런 악병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늦바뀜도 있고요. 이미 주행사 때부터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었고 3월 25일도 여러 개 남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3개월 만에 나왔던 6월 10일 경주였습니다. 5번 게이트의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아침 동자였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어차피 이 마필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원래 늦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부분에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겠고 그런데 이 단거리 1300m 레이스를 이 마필이 이렇게 전개를 펼치고도 종반에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걸음이 정말 이 안토니오 교수가 잘 탄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순위 상승이 많이 됐죠. 거의 4코너 올 때까지만 해도 외곽을 좀 많이 돌긴 했습니다만 힘 소진이 좀 많았습니다. 초반에 거리차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종반의 탄력은 그야말로 뭐 상대를 압도합니다. 그냥 크게 추진도 없었습니다. 이 마필이 추진도 없이 그냥 기본 주폭으로 상대를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동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변수가 출발 과정인데 현재 이 마필이 승급전이 돼가지고 일단은 감량을 받았습니다. 53km 있죠. 게다가 거리가 1400m 레이스. 저는 만약에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였다면 이 마필의 믿음은 크진 않습니다. 아침 동자 또는 1300m 레이스였다 할지라도 승급전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텐데 자 이게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아침 동자입니다. 저 일단은 두 번째 누림수의 마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외곽에는 11번 마필 헤이큐피드인데 상당히 빠릅니다. 이 마필로 인해 가지고 이번 경기는 앞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마필로 인해서 그래서 헤이큐피드 마필이 앞선의 선행 경기를 펼친다면은 비록 직전 대비 거리가 늘었지만 직전의 편성이 5등급 치고는 엄청나게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은 우승을 했고요. 이 정도의 거림이라면은 이번에 승급전 또 한 번의 선행 찬스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2위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이 3대의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능력상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구경주는 제가 능력평가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 경주는 강공략을 준비했고요. 주목할 마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1번 글로벌 매직 그리고 6번 아침 동자 외곽에는 11번 헤이큐피드 딱 3대의 마필만 복조로 인정합니다. 복조로 3대의 마필. 자, 이 경주가 이게 강공략이 되는 게 3번 파이널 축제도 최근에 연승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4등급에서 꾸준하게 뛰었던 온리미너 여기에 또 파워풀 삭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번, 6번, 11번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한 사이즈 아래의 마필들입니다. 그나마 안고 간다면 저는 8번입니다. 그나마 안고 간다면 8번 파워풀 삭스가 그나마 가능성을 지능 있는 마필입니다. 8번 마필. 그래서 이 구경주는 제가 강공략 공략으로 할 수 있는 노림수의 마필 1번 마필 6번 마필 11번 이 3대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강공략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사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그냥 뭐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주에 이제 걸리는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간명하지만 좀 임팩트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까지 팔릴 줄 몰랐네요. 바로 이 외곽 너머의 7번 머니가락인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머니가락은 센 마필입니다. 4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전력이고, 특히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 중량에 민감한 마필도 아닙니다. 특히 뭐 최근과 비교해봤을 때는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맞이했고요. 이번 경주 비록 57.5kg를 짊어지긴 했는데, 자, 머니가락에 따른 능력은 일단 믿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7번 마필과 3번 마필이 나름대로는 이제 현급의 능력만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 3번 마필은 평가가 좀 달라지죠. 자, 물론 이제 직전 대비 1kg의 감량이 좀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머스탱 파라는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는 능력 부진은 아닙니다. 부담 중량에서 이 마필이 극복을 못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3월달이었죠. 이때까지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지만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58kg를 짊어지면서 전혀 이 마필의 능력 발휘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직전 대비 1kg로 빼주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덕형 기수의 기승에 57kg면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 자, 이게 2위권에서는 이게 주목할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마주가 강공략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또는 2뒤의 마필이 동반주전이고요. 그러니까는 강축의 2위권에서 2뒤의 마필이 또 능력상 경쟁력도 있겠고, 자, 이거는 뭐 강공만 펼치면은 이거는 공략하기가 정말 쉬운 레이스다. 그래서 마주로서는 기회로 보여주고요. 그 마주가 바로 호텔 마주의 5번 아르고 스마일, 외곽에는 9번 아르고 탑입니다. 자, 2대 마필. 공교롭게도 2대 마필이 다 승급전이 많은데, 일단은 거리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긴 합니다만, 아르고 탑도 최근에 보여줬던 뒷심의 경쟁이라면은 상당히 기대쳐였고요. 9번 마필, 그리고 5번 마필도 최근의 내용이 상당히 꾸준합니다. 특히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수철 기수의 기승의 감량 이점인데, 그 정도로 이번 경기 편성이 7번 마필을 제외해서는 뚜렷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과 9번 마필이 나름대로는 거리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이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이라든가 또는 이번 경기의 전개점을 고려해봤을 때, 자, 이거는 최적의 여건으로 저로서는 판단됩니다. 공교롭게도 강축 있는 경주에 동일 마주의 마필이 두 마리가 출전한다. 공략하기가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7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아르고 스마일, 외곽에는 9번 아르고 탑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3번 마필이 불안수가 있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나이나이. 이 마필의 종반에 딱 한 발이 가능성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이나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르고 스마일과 아르고 탑이라는 마필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수 아래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 그래서 1번 마필은 방어 정도로만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 10경주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특히 7번 마필이라는 마필을 가장 강하게 인정했을 때는 2위권에서는 동일마주의 2뒤의 마필 5번과 9번, 소위 말해서 저는 홀짝 게임으로 봅니다. 5번이냐 9번이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번 아르고 스마일의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아르고 탑, 그리고 1번 나이나이입니다. 2의 마필은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3번인데 57kg라면 제가 볼 때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안 된다면 7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9번, 1번이 가능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0경주는 7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한방 주력, 9번, 1번을 받쳐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0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경기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되고요. 자, 이번 경기 역시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혼합 4등급인데 국산마 4등급의 강자와 외산마 4등급의 강자가 동반 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1200 거리에서는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저는 이 경주는 전개 측이 정말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전개했지. 견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을 충마로 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11경주.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큐피드 워리어.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내용이 정말 좋았죠. 특히 이 마필은 1200m에서는 거의 극강입니다. 순발력 발휘에 강점 있는 선인형 마필을 내가지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이고요. 특히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편성이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1200거리. 그러면은 이번 경주 역시 1200거리고 또 빠른 순발력을 지니는 큐피드 워리어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데 관건은 이 마필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는 큐피드 워리어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최근에 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경주는 선행 전개가 엄청 편했죠. 그럼 역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과연 선행을 수월하게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전 대비 부담량은 1.5kg 늘었고요. 편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올라오는 마필들도 상당히 강력한 마필들이 많이 포지되어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6번 마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울트라삭스, 그리고 외곽에는 9번 아마존 킹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 키를 주는 마필 말이 9번인데 이 9번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9번 마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소위 말해서 순발력 발휘에 상당히 강점 있는 마필이고요. 뭐 이번 경기 이 마필도 의지를 아낄 이유가 없는 게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는 선행을 안 받으면 이 마필은 안 되는 마필입니다. 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행 출하가 되고요. 그러면은 9번 마필이 만약에 의지를 보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8번 울트라삭스도 그렇고 앞선의 인기 마필인 6번 큐피드 워리어가 상당히 이번 경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번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은 믿을 수 있겠지만은 8번 마필도 선행이 아니면 이 마필도 그렇게 답이 없고요. 따라가서는 안 되는 마필. 그리고 특히나 9번 마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6번 큐피드 워리어가 과연 이번 경주에 편하게 선행 전개를 펼칠 수 있겠느냐. 56.5kg를 짊어지고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경주를 봤을 때 안고는 갈 수 있겠지만은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6번 마필이. 그러면 주목할 마필들이 있습니다. 바로 5번 마이티킥, 그리고 7번 메디치 울프라는 마필인데 이 뒤의 마필의 최근의 경주력은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뒤의 마필은 선입력 또는 추입력이 좋은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바닥,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인데 중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직전 경기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특히 제가 이 마필들을 세게 보는 이유가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이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날은 선행 강세였습니다. 웬만한 마필들 내치게 선행 받으면 거의 대차로 이기는 경기였고요. 그랬던 편성에서 메디추브라는 마필은 따라가서 준우승을 했고 마이티킥도 만만치 않게 중반에 목차 대결을 펼치면서 3등을 했던 마필이 바로 마이티킥입니다. 당시에 중반에 보면 엄청나게 좋았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직전에 선행 강세의 그런 편성의 마필이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 6번 마필이 만약에 분한수가 있다라면은 필히 주목할 마필들은 5번과 7번입니다. 이 뒤의 마필 이번 경주에 분명히 주목할 마필들이고 믿고 갈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저는 냉정히 봤을 때는 7번 메디출프가 직전 대비 1.5kg가 그나마 좀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kg가 늘어난 마이티킥이 좀 더 유리할 듯 보입니다.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5번 마필 저는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면 필요한 것은 마필 말 1번입니다. 한강요로는 마필도 선입력,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고 이 마필도 최근의 경주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선의 경합이 일어난다면 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한강 히어로입니다. 자, 이외 마필 중에 말이 외곽에는 11번인데 피닉스 오브 정말 직전에 출발도 못하고 그냥 주행 중지였습니다. 기수 낭만이 해가지고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주행 중지가 됐고요. 엄청나게 억울하죠. 이거 공략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피닉스 오브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난 점 이 마필로 취입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훈련 강도가 최근 대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마필을 제가 능력에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이번 경기 편성이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11번 마필은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맞빌 만약 환수가 되면 안고 할 여지는 있겠고, 근데 능력은 되는 맞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배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11번 맞빌. 그래서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견주로 봤을 때 과연 6번 큐피드 워리어라는 맞빌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9번 아마존 킹 그리고 8번 울트라삭스라는 맞빌들 때문에 선행 전개가 절대 쉽지만 않을 것이다. 이 맞빌이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맞빌은 마이티킥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맞빌은 메디치 울프 한강요로 2대의 맞빌을 강하게 누립니다. 5번을 축을 해서 7번 1번이고 안고 한다라면은 6번이죠. 큐피드 워리어 그리고 11번 맞빌. 6번은 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맞빌이 인기순위 1위의 맞빌인데 맞빌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리가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또는 초반에 아주 느리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선행형 맞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6번이 또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면 이건 안고가 줘야 됩니다. 6번 맞빌은. 그래서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1번을 우선적으로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맞빌 6번과 11번 이렇게 안고 할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저는 11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후반부에 제가 물론 이제 13경주 오늘 메인이라 말씀드렸죠. 15경주도 A급이긴 합니다만 12경주 이후에 강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경주는 극명하게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누시냐면 뒷신발이 상당히 강점 있는 추입형 맞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좀 밀리지만은 전개이점이 있는 선행형 맞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과연 이 1800m 레이스 4등급 경주인데 과연 편한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선행형 맞빌을 믿을 것인가. 근데 이 선행형 맞빌들이 아주 그렇게 센 맞빌들이 아닙니다. 능력에서. 반면에 또 추입형 맞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되는데 늦게 올라오는 그런 맞빌들. 이 편성이 바로 이 12경주의 특징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맞빌 가장 유력한 맞빌은 6번 어나더 레벨입니다. 저는 이 맞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왜? 선행이기 때문에 절대 뺄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맞빌이 그렇게 센 맞빌이 아닙니다.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전개 있죠. 5등급의 엄청나게 약편스의 맞빌의 선행을 받으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나마 앞선에 붙으면 좀 뛰는 맞빌입니다. 이번에는 승급전. 감량을 많이 받았지만은 일단은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행 전개는 유리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능력은 또 세지는 않다. 그런 특징이었고요. 6번 맞빌. 그리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맞빌들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추입형 맞빌입니다. 2번 킹신바. 그리고 3번 감곡 션샤인. 5번 스피디 루키. 외곽에 있는 7번 베링맨. 11번 바디스타. 이런 맞빌들, 도교 앞으로 이런 맞빌들이 그야말로 발군의 추입력을 지니고 있는 추입형 맞빌들인데 제가 이 12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노림수의 맞빌이 강하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번 베링맨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맞빌 중에 국산 맞빌, 외산 맞빌 나오고 있죠. 근데 외산 맞빌 중에 제가 가장 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맞빌은 바로 7번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번 베링맨의 최근의 경주는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직전에도 늦발에다가 엄청난 외곽 전개에다가 종반의 추진도 좀 약했었고요. 저는 능력 대비 그야말로 한 20 정도? 100을 본다면 20 정도밖에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고 그 전 경주 종반의 탄력 상당히 좋았고요. 1월달 여력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월달 마찬가지로 여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기를 지켜보면 베링맨이 좀 아쉬웠던 게 부담력이 너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늦추입이고 이런 걸 떠나서 57kg를 짊어지고 이 맞빌이 올라올 여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음은 꾸준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베링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다음번에 나왔을 때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 두 가지가 있겠죠. 선행용 맞빌이 약하거나 거리가 좁아졌을 때 아니면은 감량을 받았을 때 이 요건이 딱 충족이 되면은 이 맞빌은 무조건 봐야 되다 했는데 와, 이거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다 충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오수철 교수의 기승을 통해서 현재 감량을 받았고요.
감량. 두 번째는 선행 강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른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볼 수 있는 마필이 2마리 정도? 아니면 무빙 뜰 수 있는 마필이 3마리 정도인데 그렇게 센 마필들은 아니고요. 이 마필들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리가 1800m 레이스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감량, 편성, 거리 이 3박자가 딱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 저희 7번 베링맨을 자신있게 놓고 갑니다. 베링맨을 마필. 자, 그러면 이제 축이 정해졌기 때문에 안고 갈 마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베링맨이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을 절대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들이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6번 어나더 레벨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1번 어메이징 위즈라는 마필이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행 가능성이 있고요. 편한 전개면은 능력 이상을 띄워줍니다. 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바디스타가 오랜만에 임다빈 교수로 교체되는데 이 마필은 무빙 작전. 소위 말해서 뒤칙선주로 해서 출발은 늦지만은 뒤칙선주로 해서 이 마필이 외곽을 크게 돌면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무빙 작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통한다면은 필히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 11번 마필까지는 가능권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안고 한다면은 신영철 기수가 최근에 킹신바 쪽에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의 호흡도 있고요. 신영철 기수가. 그런데 이번 경주는 신영철 기수가 5번 스피디 루키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스피디 루키라는 마필은 최근에 걸음이 좋았었고 특히나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여러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고 갈 마필 중에서는 추입형 마필 중에서는 5번 마필이 그나마 좀 더 유력하다라고 저로서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12경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노림수의 마필은 맞습니다. 베링맨입니다. 이 베링맨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믿을 수 있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그나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어나더 레벨 어메이징 위즈 무빙 작전의 바디스타까지 정말 최소한의 가능성까지 저는 다 염두에 둔 겁니다. 3대의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는 5번 스피드 루키 6번, 1번, 11번, 5번 마필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 12경주 강공략 경주에 강하게 누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7번 베링맨입니다. 12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경기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 여러분들 정말 이번 경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메인이고 오늘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입니다. 최고의 메인이고 제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 전에 출마 등록이 되죠. 그리고 핸디캡이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딱 연구하면서 이 경기를 딱 보면서 이거는 좀 강하게 정말 누려봐야 되겠다. 그런 누림수의 마필이 있고요. 그 마필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능력 마필 한두가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더 힘이 실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결론적으로 13경주를 제가 A급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핸디캡. 이 핸디캡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핵심. 먼저 마필을 살펴보기 전에 당초에 이번 경기 출전 예정마 중에서는 모르피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전 안 했죠. 모르피스가 당시에는 58kg.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모르피스라는 마필이 58kg를 일단은 책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흑전사 57kg, 그 다음에 릴페트로 55kg 이렇게 싹 주어졌는데 이 마필이 현재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핸디캡 경주는 가장 센 마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내려옵니다. 내림차순으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 13경주에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닐페트론입니다. 그러니까는 닐페트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난 4월 2일이었죠. 이 마필이 57kg를 짊어지고도 나름대로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이 닐페트론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는 무려 58kg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이 편성이 딱 짜여지기 전에 1주 전에 딱 핸디캡을 봤는데 이거 모르피스 58? 특히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나왔지만 그 마필은 단거리에 특화된 마필. 일단은 삭제. 근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전사라는 마필이 바로 뒤에 이제 57kg인데 이거 흑전사가 57인데 닐페트론 마필이 55kg다? 저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되겠다. 그 마필이 발이 10번이었습니다. 닐페트론. 자, 이 닐페트론도 57까지는 극복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58은 너무 무겁고요. 중요한 거는 57kg인데 55kg인데 이 마필이 지난 4월 2일이었죠. 이때 흑전사 57, 닐페트론 57 동일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의 마필의 격차는 1만 신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1과 4분의 1만 신차 정확하게. 그런데 이번 경기 이 뒤의 마필 부담 차이는 정확하게 2kg 차이가 납니다. 2kg. 마신으로 따지면 한 4마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로 따지면 3분의 2초를 볼 수가 있겠죠. 3분의 2초.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닐페트론의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에 55kg면은 저는 이거는 최고의 여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떤 마필과 견줘봐도. 자, 닐페트론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뭐 슈퍼삭스라든가 컴플리트 밸류, 더건프라는 마필들이 가능권인데 일단은 이 마필들의 사이즈는 좀 약합니다. 이 경주에서 닐페트론 흑전사의 사이즈가 가장 강하고요. 근데 흑전사가 57kg라면은 55kg의 닐페트론 마필이 절대 밀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죠. 닐페트론.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흑전사는 57kg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 컴퓨터 밸류라는 마필이 선행형 마필로서 직전에 또는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51kg입니다. 또 선행 찬스를 맞았고요. 버티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더건프라는 마필 최근에 상승세죠. 54kg의 부담 중량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이 슈퍼삭스라는 마필이 8세의 마필인데 저는 1등급 마필이 2주 만에 나오는 거는 정말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슈퍼삭스라는 마필도 최근에 59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고 그 이후에 두 번의 경우를 치렀는데 특히 직전 경주에는 거의 2300m 레이스를 뛰면서 본연의 능력 발휘가 100%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사이즈가 이 슈퍼삭스라는 마필은 제가 단언컨대 더건프라는 마필보다는 무조건 센 마필입니다. 근데 더건프가 현재 최근에 상세 때문에 54kg를 짊어졌죠. 그러면은 53kg를 짊어진 슈퍼삭스를 이번 경주 저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고 이 13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준비한 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은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닐페트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리가 주어졌고요. 닐페트론 1800m 레이스에 55kg 이 정도의 편성이 나면은 이거는 저는 최고의 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오늘 준비된 최강의 강공략 경주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경주는 제가 일단은 후차까지 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위권은 현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10번은 부동의 축이다. 어떤 준호가 형성이 되는 간에 10번을 믿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컴플리트 밸류 슈퍼삭스 더건프 그 다음에는 흑전사. 저는 이 슈퍼삭스도 2주 만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53kg면은 금상첨화의 여건이고 직전에는 거리 부담에 본인의 능력 발휘는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13경주 메인에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은 꼭 체크를 하시고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메인의 누림수의 마필 10번 닐페트론입니다. 저는 13경주 메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혼전이고요. 역시 이 경주도 충마 선정이 관건이긴 합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좀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을 여러분께 몇 두 설명드렸는데 뭐 그냥 저에 따른 겐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 또는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은 이번 이제 14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한 인기 마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뺄 수는 없지만은 충마 선정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 존재합니다. 자, 그 마필은 말이 내친 1번 라운드 골드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은 연속 입상이죠. 준우승 2회. 직전에 승급전에 그것도 강편수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 라운드 골드나 마필의 부담 중량이 많이 들었습니다. 54.5kg입니다. 부담 중량이. 그러니까는 이제 4등급에서 3등급을 극복했다는 거는 뭐 이거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되는데 직전에는 선행전개 거의 경합도 없었고요. 편한 선행전개 속에 51kg의 부담 이하 이점이 있었다면은 이번 경주는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직전 대비 무려 3.5kg 늘어난 부담 중량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앞선의 이마필이 편한 선행전개를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편수에서는. 그래서 1번 마필은 저는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마필들은 승급전에 많은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담 중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1번 마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7번 최강퀸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소위 보유주 권음이 있죠. 이미 3등급에서는 입상 3등 3등 그것도 강편수에서 이 마필이 잘 떴던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부담이 좀 늘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능력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부담 중량이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최강퀸입니다. 최강퀸.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하는 게 승급하는 두 마리입니다. 바로 이 2번 국대 클래스 직전 대비 53.5kg의 부담 중량 3.5kg의 감량 이점이고 외곽에는 6번 썬드래곤. 저는 이번 경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썬드래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을 제가 좀 저평가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1번 마필도 빠르죠. 빠른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라운드 골드가 직전에 승급전 강편수에서 우승을 했었죠. 근데 이 마필이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인 겁니다. 이게 4등급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초반에 1.5분 붙어줬죠. 물론 이제 이때는 선행이긴 했습니다만 그 차이는 좀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전에 4등급에서 보여줬던 이 마필의 뒷심은 엄청나게 정말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고요.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섰다라고 해도 종반의 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걸음이었습니다. 종반의 걸음이. 그리고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늘어난 3.5kg의 부담 중량. 두 번째는 외곽에 있는 바로 이 썬드래곤의 마필 상당히 빠르고 강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한동안은 대상경주 출전 이후에 계속 부진했는데 직전 경력 이점으로 완벽하게 컨디션이 올라왔고요. 게다가 이번 경주 승급전으로 인해가지고 무려 3.5kg의 감량 이점. 중요한 거는 빠르다. 여기에 8번 BJ 스톰 만만치 않게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1번 마필이 과연 이제 편한 선행이 보장이 되겠느냐? 편한 선행을 나선다라도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량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에 따른 믿음이 바로 6번 쪽에 상당히 강합니다. 썬드래곤. 지난해 11월달 이 마필은 서울 경마, 국산마 2세 마필 부분에서 거의 최강의 마필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당시에 대상경주 준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출전에서 이 마필이 꼴찌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마필이 계속 부진했던 겁니다. 부진했었고 그야말로 직전 경기에 이 마필이 완벽하게 호전된 걸음이었고요. 자, 이거는 선행 의지가 좀 높은 게 김용곤 기수가 출발 연습에 공을 들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틀에 걸쳐서 출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앞선에 나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고 썬드래곤의 마필이 선행을 받는다면 승급전이랍니다만 53kg의 부담 중량 절대 능력과 잠재력에서는 1번 마필에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6번 마필. 그러면 이 8번 BJ 스톰이 직전에 잘 뛰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직전에는 선행만 나서면은 그야말로 우승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7월 1일이었죠. 선행 강세의 주로. 근데 이번 경기는 이 마필 내측에 6번 마필 그리고 1번 마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8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국대 클래스라는 마필. 이 마필도 한동안은 약간의 슬럼프 기만 좀 있었는데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국대 클래스의 잠재력, 썬드래곤의 잠재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저는 승급마들을 상당히 인색합니다. 평가가 인색한데 이 마필들은 능력이 상당히 좋고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승급전이지만은 감량을 받은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썬드래곤 그리고 국대 클래스입니다.
2대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2회 마필은 이제 3번 터프맨이 최근에 걸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직전에도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고, 그레이트 썬더도 지난 5월달이었죠. 약간의 오라가 좀 있긴 한데, 지난 5월달에 외산마 3등급 마이트록 원더풀 키티, 이 편성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여기서 3등을 했던 마필 뺄 수 없죠. 부담 중량 2점 유리합니다. 그래서 4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두고 접근합니다. 2회 마필 1번은 안고만 갑니다. 정리합니다. 14경주. 저는 이 경주를 노림수를 승금마 2들 강하게 노립니다. 승금마 2들. 이 마필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그냥 뛰었다가 직전에 우승을 하고 승급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원체 능력이 좋았던 마필들인데 한동안 부진했다가 직전에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 두 마리다.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에 감량 2점이라면은 저는 그래서 이디의 마필이 입상 도전이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6번 추구해서 2번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터프맨, 4번 그레이트 썬더, 그 다음에는 1번을 저는 방어 정도로만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 분명히 전개상의 변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6번이 빠르고 강하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14경주. 자, 이번 경주 정리한다면 6번 썬드래곤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국대 클래스, 3번 터프맨, 4번 그레이트 썬더, 그리고 1번 라운드 골드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추천이 되겠습니다. 저는 14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이고요. 자, 이 경주는 정말 그 능력에 믿음이 좀 가는 마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공략을 하더라도 그냥 공략하는 게 아니라 마필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능력, 두 번째는 전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신이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강하게 마무리 경주로 A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15경주.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은 강공략 경주에서 놓고 적중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지난 5월달이었죠. 발이 원더풀 키티였고 5월 21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기순위 5위였는데 저는 이 마필 축으로 인정을 했었고요. 적중을 했습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직전에 KNB 대상경주였는데 이거는 대상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암말 최강의 마필들이 나왔던 경주였고 3등급 마필들이 아니라 거의 1, 2등급 마필들이 줄을 잃었죠. 그 경주에서 꼴찌로 따라가다 종말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최근의 걸음은 여전히 좋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일단은 원더풀 키티가 3등급 경주인데 저는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이 원더풀 키티의 능력의 53.5kg의 부담 중량? 이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마필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지난 5월달 이렇게 보여줘도 캐넨베 대상 경주 때 이렇게 잘 뛰어도 이 마필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저로서는 땡큐죠. 이거 또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더풀 키티는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원더풀 키티에 인정할 수 있는 전력이 되고요. 여기만 이제 1번 다프네. 최근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3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공백적으로 맞췄고요. 직전에 이게 내용이 좋았던 게 뭐냐면 당시에 양호한주로의 1400을 1분 26초 9에 주파를 했습니다. 이때 기록이 얼마나 좋았냐면 같은 날 동일하게 4등급의 마필의 우승 기록이 1분 27초대입니다. 정확하게 1분 27초 5고요. 그러니까 거의 0.6초 정도가 빨랐던 기록이었죠. 엄청나게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전에 이 마필은 4등급의 우승이 엄청나게 내용이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공백 기회에 이제 빠르게 이 마필이 정중했고요. 이번에는 거의 정상적인 주기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이 마필 또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프네. 그리고 이제 6청파라는 마필, 6번 마필인데 이 마필도 대단하죠. 6청파가 5등급에서 준우승 한 다음에 4등급 승급제에서의 마필이 7마신을 이겼습니다. 무려 7마신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무려 57kg를 짊어지고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무려 57kg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승급전인데 물론 상대는 정말 강해졌지만은 제가 아는 6청파의 그런 능력에
현재 직전 대비 5kg의 감량 이점이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입상 도전 가능합니다. 인정하고요. 유청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9번 천지강풍인데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마필은 다 국산 마필입니다. 이번에 혼합 3등급이죠. 외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주목할 마필이 천지강풍인데, 자, 이게 외곽으로 밀렸고 55.5kg의 부담 중량. 아무래도 천지강풍이 선인마 또는 선행마로 분류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 마필은 편하게 전개를 펼쳐야 됩니다. 정말 수월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특히나 55.5kg의 부담 중량. 와, 이게 55.5면은 52kg의 다푼에 52kg의 유총파, 여기에 최강의 53.5kg의 원더풀 키트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이고요. 그래서 저는 9번 마필은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 저평가를 합니다. 여기 이제 유일하게 변화가 온 마필이 바로 이 11번 리마커블입니다. 리마커블. 리마커블의 마필은 27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리마커블 여러분들, 이전에 리마커블의 경주를 보면은 다 추입으로 이 마필이 성적을 냈습니다. 우승을 했을 때도 그랬고, 준우승을 했을 때도 다 추입력이었고요. 추입력이었는데, 27주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나왔는데 이 마필이 스타트가 엄청나게 마필이 빨라졌습니다. 순발력이. 물론 이제 주행심사 때와 실전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전과 비교해보면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스타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백기회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이 정도의 좋아진 스타트 능력이라면은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11번 마필까지는 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경주 A급의 노림수는, 자, 이거는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는 53.5kg의 부담이라면은 정말 최적의 여건이고요.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저는 믿고요. 자, 여기서 이제 1번 다푼에, 그리고 6번 유청파, 11번 마필, 리마커브를 노림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환수가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적중이다. 적중을 하고 그 다음에 환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 환수가 나옵니다. 환수 나오고요. 왜냐면 이제 9번 마필 또는 7번 마필, 뭐 2번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기 때문에 땡큐입니다. 그래서 15경주는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3번 원더풀 키트를 기본적인 강축 3번 강축을 해서 1번 다푼에, 6번 유청파, 그리고 11번 리마커블, 1번, 6번, 11번을 우선 주목할 필요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5경주 마지막 A급이고,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미 분석은 끝났다고 보여주고요. 현장에서 최소한의 그런 변수까지 한번 감안해 보면서 꼭 적중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 모두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15개 경주가 좀 많긴 많네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자, 일단은 1호 경마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특히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 체킹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각 경주별로 혼전 도입이다. 인기 마필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인기 마필을 불신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포인트를 먼저 여러분들 잡고 가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15금 경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호 경마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